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아직도 불이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정도의 양은 아니겠는데요. 강한 바람도 예보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5도에서 10도 사이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지난해 원주교육지원청이 관내 4개 중학교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중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성중학교로서의 장점을 살려 운영되고 있는 상지여중 이야기를 리포터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평창군이 2025년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나서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3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도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에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조정돼 소속 공무원의 6분의 1 이상이 대기에 들어가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소방인력 20명과 장비 10대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에 지원했습니다. 원주시 한 고등학교 성적 유출 논란과 관련해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새 학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 개인정보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해 유사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이 상반기 도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사업을 운영합니다.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숲체험교육은 도내 어린이집 11개 기관 382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자연과 교감하며 숲에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오감 열고 숲길 걷기와 나무 팔찌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 이주 여성상담소 타군순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입니다. 네. 자, 우선 원주, 평창, 영월, 횡성을 중심으로 한 강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2025년도 강원도 다문화 정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는 41만 5,584 가구의 세대원이 119만 1,76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강원도의 다문화 가구는 1,397 가구의 가구원은
31,499명으로 파악됩니다. 강원도 다문화 가구원은 전년 대비 513명이 증가했고 전국 대비로 보면 약 2.6%를 차지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결혼 가정의 이혼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지만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것은 결국 강원도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예요. 예. 네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이혼 건수는 5,810건으로 전년도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원도의 이혼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도 127건 대비 12.6%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수는 증가 추세인데 이혼율은 우리 강원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주 여성 가운데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요? 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도내 이주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데요. 상담소에서는 도내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 423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개소 이후 3년간의 수치를 보면 총 15,259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 가운데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 상담 유형 중에 40%가 가정폭력을 호소하고 있고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체류와 또 빈곤, 의사소통에 대한 호소가 한 34%, 또 부부 갈등 및 가족 문제가 1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가정폭력 관련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구조와 함께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주 여성들과 한국 배우자의 권력 관계는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는 체류 자격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민 배우자 비자라고 F6라는 체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요. 국민 배우자 비자는 국민과 혼인이 지속되어야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혼인이 단절되는 순간 이 나라에서 나가야 됩니다. 네. 최근 결혼 기간 내내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사례를 우리랑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포함한 원가족의 반응이 매우 정말로 비인권적이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데리고 오려면 3천만 원이나 썼는데 그 돈을 갚기 전에는 아무데도 못 가. 아이고. 내가 집 나가면 소송해서라도 우리는 그 돈을 꼭 받아올 거야 라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주 여성을 어떻게 대하냐면 결혼할 때 남편이 쓴 비용을 갚지 못하면 소송도 너는 못하는 존재야 라는 것이 이제 남편과 시댁 식구가 보여주는 인식의 한계였죠. 이렇게 짧게만 설명을 해주셔도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법한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적 취득 가능성이 남편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주 여성들이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또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주 여성들의 안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결혼이주 관련 체류 법률은 결혼이주 여성으로 하여금 웬만한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아 하는 가정폭력은 참고 살도록 요구받고 있어요. 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 여성은 결혼 생활이 중단되면 혼인을 전제로 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법적으로는 한국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여성이 스스로
떠나거나 머물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적인 또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시민의 힘이고 정의겠죠. 네. 법률적 정비가 없으면 현재의 폭력은 내일도 또 모레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 법률적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이제 상담 내용 중에 가정폭력 이외에도 의사소통 관련해서도 이제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주 여성들은 언어가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이제 뭐 그런 이유만으로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인 정비 이외에도 좀 이주 여성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나아가 정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좋을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38,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어요. 네. 이는 우리 강원도 총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마트에서 만나는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우리들의 이웃인 거죠. 네.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가 이주 여성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정비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의 인식부터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주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 타군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교육지원청이 관내 4개의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중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성별로만 이루어진 이른바 단성중학교로서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지여중을 통해서 단성학교의 운영 상황 알아봤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단성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교육계에서 늘고 있는데 원주는 어떤가요? 네, 최근 교육계에서는 특정 성별로만 이루어진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원주교육청 역시 학생 교육의 혁신을 유도하고 또 학교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지역 내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대상은 지역 내 단성중학교인 원주중과 원주여중, 상지여중과 대성중 4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학교 모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이 우세해서 결국 지난해 7월 원주교육지원청은 지역 4개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일단 중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 남녀공학 전환 추진의 반대 이유는 단성중학교가 갖는 특징과 장점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상지여중 학생들과 선생님 만나서 단성중학교의 특징과 장점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끈끈하고 협력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같은 성별의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룹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내 리더십 역할, 학생의 반장, 동아리 회장도 모두 여학생들이 맡기 때문에 리더십 능력을 키울 기회가 많아요. 우리 학교는 같은 성별의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어요. 외모나 행동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 없이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보다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한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중학교 시기는 또 사춘기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한데 여학생들끼리만 있는 교실에서는 뭐 이성의 눈치를 보거나 뭐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고 학습 자체에다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외에 또 어떤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반대 의견이 많았나요? 네, 우선 앞서 원주에서는 2019년 부건중을 시작으로 2022년 학성중, 지난해에는 진광중 이렇게 3곳이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개 단성중학교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7% 그리고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74%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단성학교는 학업과 학교생활 또 심리적 안정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외모나 행동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 없이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상지여중은 여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필요에 맞춘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과학이나 수학, 체육 같은 과목에서도 성별 또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또 학교 내 학생의 반장도 여학생들이 맡으면서 리더십 역량을 키울 기회가 많다는 것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지여중 선생님들에게 학교의 장점과 또 단성 맞춤형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지여자중학교 교장 지창욱입니다. 꿈 있는 학교 미래로 가는 상지여중은 배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특히 수학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전 교직원이 연구하는 자세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를 천천히 사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심리 정서적 안정이 더 필요한 학생들이죠. 상지여자중학교는 학생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신장 및 지속적인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미 성장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육 프로그램에 이름을 따서 스스미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익힘 성장은 2024년도부터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 지속적으로 향상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화 기법 및 과정인 학습 코칭을 모든 담임교사가 참여하여 진행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스스로 익혀나가는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추인혜 리포터는 공학 중학교를 다녔나요? 네, 저는 공학 중학교를 나오고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지여중을 가봤을 때 분위기가 좀 달랐나요? 어땠나요? 확실히 저는 여고를 다녀서 좋았던 건 이제 다른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도 다른 이성을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이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자율학습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원주권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네, 우선은 원주교육지원청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정책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환 추진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단성중학교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여러 학교 중 입학생의 선택 기회를 넓힐지 혹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한계로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전환될지 앞으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2025년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평창군 보건의료원 김진옥 의료지원과장에게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료지원과장 김진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2025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무엇이고 이 평창군이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평창군 보건의료원 주요 사업을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알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건의료기관으로는 도내 최초로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선정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선정된 과정도 순탄치 않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고 또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이뤄내고자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평창군은 노령 인구가 전체의 한 35%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미 진행되었고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는 사는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 체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양 서비스와 방문 의료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문을 마련을 하였는데요. 우선 시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의료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 재택의료 임시 TF팀을 잘 구성하여 사업을 사실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제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건강 돌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첫째로는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치료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는 방문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셋째로는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을 또 제공하여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부담을 덜어줘 가정 및 보호자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평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가 되고 이제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장기요양 1급에서 5등급의 재가급여 대상자 중에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으로서 거동이 어려운 1, 2등급의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의사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저희 평창군 관내 장기요양 보험 등급 판정 대상자는 한 1,127명 정도고 1, 2등급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은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재택의료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팀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한 팀이 재방문을 하여 방문 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에 대한 또 욕구, 주거 환경에 대한 포괄평가, 사례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이 되면 케어 플랜을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네네. 무엇보다 이제 이용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가요? 의사 선생님은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낙상이나 감염, 영양, 통증, 욕창 관리, 질병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약물 부작용이나 수액주입, 처방전 발행 등도 가능해지고요. 또한 간호사는 월 이상 정기 방문, 추가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혈압, 혈당 측정이나 소대변 실금 등에 대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사회복지사가 주거, 영양 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여 환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 문제를 이해하고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이 제공됩니다. 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좀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평창군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줄여 의료 재정 지출 경감에도 기여할 거고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길 기대해보고요. 해당 사업을 지역에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혹시 추가적인 계획 있으시면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르신과 보호자가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또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방문 진료가 아닌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김진옥 과장과 함께했고요. 3월 24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